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무풍 지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파리 테러로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떨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에 취업했던 그 무슬림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2월 달에 사망을 한 게 확인이 돼서 이게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국내에 취업한 사람 중에 IS로 가담을 한 사람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IS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게 있고요. 시리아 난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200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준 난민 지위를 가지고 거주지를 신고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65명은 현재 심사 중으로 공항 대기소에서 대기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터키 시리아 접경에서 종적을 감추었던 IS 가담자 김군 외에도 IS 합류를 시도한 내국인이 2명 더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여권을 취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테러 위협이 낮은 것으로 간주됐던 우리나라에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사진 얼핏 IS 깃발 같기도 하죠. 알고 보니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에 설립이 된 알-누스라라는 단체, 테러 단체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이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라고 합니다. 네, 이 A씨는 이 깃발을 들고 국내 산행 중 알-누스라 깃발을 흔들면서 저렇게 흔들면서 해당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국내 한 산에서 찍은 사진이죠. 지난달에는 경복궁에서도요. 이 알-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상태로 사진을 찍고 또 역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이후에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테러 단체 알-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거지에서는 람보카리라고 불리는 보이나이프 한정, 또 M16 모형 소총 한정, 또 다수의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 특히 무슬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무슬림들이 또 한국 사회를 하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많은 그 IS나 또 알카에다 여러 국제 테러 조직들의 어떤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또 국내 어떤 테러를 모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이 알-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A씨. 이 사람이 국내에서 붙잡혔다라는 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A씨가 2007년에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IS의 파리 테러로 우리 정부도 새 여권법을 강화한다고 입법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외교부가 이제 입법 예고를 했죠. 네. 새 여권법을 이제 강화하는 이제 특히 내용이 뭐냐면은 여행 금지 국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우리 그 정부가 여행을 해서 안 된다. 네. 이런 나라를 여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장치를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그런 부분부터 법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스러운 거는 어제 이제 IS 사망자 물품 중에 네. 대구 경북의 교통카드가 있었고 그 사람이 과거에 IS 대원이었는데
과거에 대구 지역의 한 공단에서 산업연수를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이제 결국은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셈이죠. 또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시리아 국적의 난민 200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13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준난민주의를 얻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죠. 지난 파리 테러의 용의자 가운데 난민으로 가장한 IS 대원이 섞여 있어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 200여 명 가운데 지금 13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혹여나하는 불안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머지 65명은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으로 공항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135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국가와는 달리 테러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역시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테러에 대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먼저 당정은 이 생물 테러에 대비해서 복지부 예산을 260억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테러 대비 고속 무장 보트 구입 예산에 296억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또 여야 지도부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테러 방지법은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14년째 국회 문턱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역할을 두고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는데요. 여야는 테러 방지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테러 방지 활동의 주도권을 국정원에 주느냐, 지금 여부가 최대 걸림돌인데요.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테러 방지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 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파리 테러로 한국 역시 지금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도 무한 정제에 각을 세우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초점은 하나입니다. 뼈대 줄기는 세 가지 법안인데 네. 이게 결국은 어느 나라나 그 미국도 9.11 테러에 의해서 국토안보부가 신설됐지만은 정보기관이 거의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컨트롤 타워가 해가지고 했거든요. 다른 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정치적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치를 못해서 결국 우리는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원밖에 없는데 이게 네. 사실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그 성격 딱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게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논쟁이 붙었고 결국은 또 흐지부지 됐고 이번 기회에 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빨리 법안을 성안을 해서 이번 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수 있게. 네, 지금 전 세계가 IS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내에선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알-누스라의 추종자인 외국인이 검거됐습니다. 더 이상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테러 정책에 철저한 보강 또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